또,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1번? 응? 1번. 자, 전체 집합 유에 대한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하자. 새 집합 PQR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가 P의 원소인 모든 원소를 Q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지? 어. 자, X가 Q인 원소, 모든 원소에 대하여 R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R은 Q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소란 얘기죠. R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하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명제, 나달이면 나피이고 나큐이다가 거짓이다. 이건 어떤 얘기야? 나달이면 어떤 얘기입니까? R의 여집합이면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나피이면 P의 여집합, 이고는 캡이죠. Q의 여집합, 이 말이죠. 그렇죠? 어.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란 얘기야. 근데 이거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니? P, 컵, Q의 여집합이죠.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P, 컵, Q는 뭐니? Q죠. 그죠? P가 Q의 부분 집합이니까 P하고 Q 합집합하면 Q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Q의 여집합이지? 이 말이죠. R의 여집합이면 Q의 여집합인데 이게 거짓이란 얘기니까 R의 여집합이면 Q란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거짓이다 그랬으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R의 여집합이면 Q의 여집합이 아니라 Q이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지. 설명 이해됩니까? 자, 위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성실히 이해가니? 응. 그 R의 여집합이면은 Q라고 하죠. Q의 여집.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다가 명제인데 이게 거짓이래잖아. P면 Q이다가 참인데 거짓이면 P면 Q가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거짓임을 밝히려면 P면 Q이다의 거짓은 P면 Q가 아니다.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은 이게 아니다. Q의 여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Q이다. 어, 음. 그 다음에 또 2번은 됩니까? 2번.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죠. 자, 전체 집합 위에 1, 2, 3, 4, 5 이렇게 공집합이 아니래. 두 집합 A, B는.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닙니다. 두 명제 부정이 모두 참이돼. 두 명제 부정이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부정이 참이돼. 그러니까 부정을 하라는 얘기죠. 두 집합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야, 순서쌍. 순서쌍의 개수. 그럼 어렵지. A가 나올 수 있는 거, B가 나올 수 있는 거 다 찾아야죠. 자, 먼저 부정을 해야죠. 자, 이거를 부정을 합시다.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어떤 원소니까 모든 원소가 되겠죠? 어떤 애 부정은 모든이죠.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A의 모든 원소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XX 2하고 4,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이 범위 안에 있는 수가 뭐야? 2, 3, 4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A라는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렇지? 그래야지 A의 모든 원소가 이거에 속하지. 설명 이해가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다? 1번의 조건은 A는 2, 3, 4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괜찮지? 어. 자, 두 번째, 집합비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것도 뭘 해야 돼? 부정을 해야죠. 모든 원소를 부정하면 어떤 원소죠? 어떤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X는 A의 원소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집합 B의 어떤 X에 대하여 X는 A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A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B가. 그렇지? 그럼 무슨 뜻이야? 두 번째는 B는 A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A와 B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니?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으란 얘기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A부터 봅시다. A는 2, 3, 4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A가 될 수 있는 집합이 몇 개지? 2, 3, 4의 부분 집합이니까 원래는 8개죠? 원소가 3개니까 2의 세제곱 8개인데 공집합은 안 되지.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집합은 7개야. 그치? 7개. 자, 이제 7개를 다 적지 말고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는 게 좋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A라는 집합이 뭐일 때? 원소가 3개일 때,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A라는 집합이 원소가 2개일 때, 그러니까 2, 3이거나 또는 2, 4이거나 또는 3, 4이거나 분류를 해줘야죠. 그 다음 세 번째, A라는 집합의 원소가 하나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전부 7개, 7개야 되니까 A는 2이거나, 그 다음에 A는 3이거나, A는 5이거나, 이렇게 A가 될 수 있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 7개야. 공집합 뺀 나머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A cat B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B집합은 A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적어도는 어떻게 풀지? 그치? 우리 부분집합에 한번 정리 한번 할까? 1번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봤네.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자, 1, 2, 3, 4, 5야. 자, 부분집합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구해? 2의 원소의 개수 승이지? 그렇죠? 왜 그렇지? 부분집합은 왜 2의 원소의 개수 승으로 구하니? 응, 그렇지.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는 2를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니. 2를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3도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4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각각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이야. 그래서 2의 5승입니다. 자, 부분집합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몇 개지? 자기 자신하고 같은 거는 부분집합 중에 하나 있으니까 2의 5승에서 하나를 빼면 되죠? 진부분집합은 뭐야? 진짜로 부분집합. 자기 자신과 같은 경우를 뺀 나머지 그게 진부분집합이야. 자, 3번. 자, 만약에 짝수가 2와 4니까 2와 4를 반드시 포함한다?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건 몇 개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2와 4는 미리 빼놔야지. 그치? 2와 4는 미리 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넣어도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치? 나머지가 3개니까 2의 3승 8개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와 사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이와 사를 빼고 나머지로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 8개지? 이해되죠? 그 다음 네 번, 4번.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건 몇 개니? 이렇게 나왔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똑같죠? 그렇죠? 2와 4를 포함한다, 2와 4를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 2와 4를 포함하지 않는다, 2와 4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 똑같이 나오죠? 2의 3승 8개죠? 그렇죠? 자, 5번. 적어도, 적어도 짝수를 짝수를 한 개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개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냥 뭐 한 개라고 하지 말고. 적어도 짝수를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개니? 하고 물어봤네? 이건 어떻게 구하지? 적어도 짝수를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개니? 하고 물어봤니? 어떻게 구해? 2를 포함할 때, 4를 포함할 때, 2, 4를 동시에 포함할 때 다 구해? 어떻게 구하지? 여사건으로 구하지? 전체에서 2와 4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지? 그렇죠? 전체에서 이화사가 없는 경우를 빼. 그럼 이화사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한다?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야. 여사건. 여사건이니까 전체에서 빼는 거야. 뭐를? 짝수를,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홀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를 가지고 있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A하고 B가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적어도일 때를 구해주면 되죠?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야, 여사건으로. 되셨죠? 그럼 이제 1번은 어떻게 구하지? 1번은 전체에서 2, 3, 4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지? 그렇죠? 그럼 전체가 몇 개야? 전체가 다 6개니까 2의 6승에서 2, 3, 4를 포함하지 않는 거, 2, 3, 4를 포함하지 않는 거, 1, 5, 6을 포함하는 거, 2의 세제곱을 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두니까 여사건으로 구해라. 자, 2번은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죠? 적어도 2와 3을 하나 포함하는 경우잖아? 그치? 이것도 적어두니까. 그럼 전체에서 2의 6승에서 2와 3이면 뭐야? 두 개니까 2의 제곱을 2와 3이 아닌 거를 빼는 거잖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빼면 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괜찮니? 이해되지?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전체에서 2의 6승에서 그 다음에 2를 포함하는 경우를 빼면 되죠?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죠?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몇 개야? 2의 5승이지? 맞아요? 6번으로 구하면. 근데 그게 몇 개야? 3개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적어도니까 6번으로 구하면 6번.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뺀다. 2, 3, 4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뺀다. 2, 3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2, 3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이거 4개구나. 그치? 이거 4개네. 2, 3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하나, 둘, 셋, 4개죠. 그 경우를 빼면 되죠? 음. 이거는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죠. 성취가 됐니? 이해 가죠? 3번은 됩니까? 자, 3번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걸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3단 논법을 확장해서 3단 논법을 확장해서 예를 들면 A면 B이다, B면 C이다,
C면 D이다. D면 E이다. D면 E이다. E면 C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역법이라고 해요. 음.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D면 E고, E는 C야. 그럼 요거 세 개는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렇지? C와 D와 E는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C와 D와 E는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제에서 항상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세요. 그냥 이게 필요하냐, 뭐, 충분하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P면 Q이다가 참이면, 어디가 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참인지를 알려면 포함관계를 알아봐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두 명제 포함관계를 먼저 알아봐. 그랬더니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죠? 그렇죠? 항상 S에서 N으로 간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다. 이렇게 외우세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S자리에 있는 건 뭐야? 충분 조건이야. sufficient의 약자라고 생각해. S자리에 있는 건 충분이다. N자리에 있는 건 필요다. necessary의 약자라고 생각하세요. 요 자리에 있는 건 필요야. 그럼 만약에 Q이면 P에다가 참이야. 그러니까 출발점에 있는 거는 충분이고 도착지점에 있는 건 필요입니다. S에서 N으로 간다. N자리에 있는 건 뭐야? 필요. S자리에 있는 건 충분이야. S에서 N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둘 다 성립하면 필요 충분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P하고 Q를 써놓고 어떤 게 참인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렇죠? 위에 게 참인지 밑에 게 참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만약에 위에 게 참이야. 위에 게 참이면 어떻게 돼? P는 충분, Q는 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게 참이면 Q가 충분, P가 필요가 되는 거죠. S에서 N으로 간다. 위에 거면 이게 S고 이게 N이고 밑에 거면 이게 S고 이게 N이고 괜찮지? S에서 N으로 간다. 둘 다 성립하면 필요 충분. 오케이죠?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P가 충분 조건이야. 항상 뭘 물어보는 거야? 주어를 물어보는 거야. 있는 이가가 붙은 게 주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를 물어보는 거야. P가 충분 조건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P가 앞에 있어야 돼. S에서 N으로 간다. Q는 R이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 끝에 있어야 됩니다. 뭐가? Q가. 그러니까 R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야. 오케이죠? 그렇죠. S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 화살표 끝에 있어야 됩니다. Q이면 S이다가 참이란 얘기죠? Q이면 S이다가 참이란 얘기야. S는 R이 위한 충분 조건. S는 R이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S가 앞에 있어야죠. S이면 R이다가 참이란 얘기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쭉 연결해 주는 거야.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P면 Q고, Q이면 S이고, 이렇게. S이면 R이고, R이면 Q죠? 이렇게 돌아오죠? 그렇죠? 그 말은 뭐야? QSR이 같다는 얘기지? Q와 S와 R이 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QSR은 전부 다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연역법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되지. 그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P는 S이간 충분 조건이다. P면 S이다가 참이냐고 물어본 거죠? P면 S이다 참이죠? 그렇죠? 3단 논법에 의해서 참이다. 나트는 나달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나트가 끝에 있어야 되니까 나달이면 나큐이다죠. 대우가 성립하니까 Q이면 R이다죠. Q이면 R이다 성립하죠. 그렇죠? 이렇게 항상 대우문 명제를 써놓고 풉니다. Q는 S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 Q하고 S는 같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못 푸는 문제가 없겠지.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뭐라고 한다?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그려놓고 풀어라. 필요 충분 조건은 공식으로 푸세요. 어떤 게 포함관계를 알아본다? 어떤 게 참인지 본다? S에서 N으로 간다. 됐지? 포함관계 알아보고 참을 알아보고 S에서 N으로 간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을 다 풀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대단원에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산술계화는 꼭 나올 겁니다. 산술계 안 나오면 이상하지. 22번? 음. 옛날에는 이와 같은 22번 문제가 동글로 나왔어. 어. 아, 21번. 배우가 참이 되도록 그랬으니까 크다보다는 작다가 편하지 않니? 배우를 이용해서 푸는 게 낫죠? 그렇죠? 배우는 어떻게 되지?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배우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부등식 풀면 xx, a, 2a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거는 xx 4, 7에 28, 4, 9, 7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이게 참이려면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니?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를 때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해주는 거야.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다 해주는 거야. 괜찮지? 어. A가 양수이면 이건 A에서 2A까지니까 A가 양수이면 X는 A보다 크고 2A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부모분네. 자, A가 0이면 A가 0이면 둘 다 같죠? 그렇죠? A가 0이면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0이겠네? 0 하나밖에 없죠? 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이거를 조금 더 줄을 맞춰서 X는 A가 양수면 A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다. X는 0이다. 세 번째.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X는 2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다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1번. A가 양수일 때, A에서 2A, 여기는 마이너스 4에서 7,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둘 다 까마니까 같아도 되죠? 2A는 7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 둘 다 까마니까 같아도 되죠? 그러면 A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죠. 괜찮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죠? 근데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A가 양수니까 A는 0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일 때만 생략하니까. 그치? 꼭 해줘야 돼. A가 양수일 때. 자, 두 번째. A가 0일 때.
A가 0이면 공식을 만족하는 X도 0이죠? 그쵸? X가 0이야. X가 0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무조건 성립하지? 그치? A가 0이면 모두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면 앞에 거는 왼쪽이 2A죠. 이게 A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죠. 여기는 7이죠. 전부 까맣죠. 음. 그럼 2A는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있죠. 같아도 되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죠. A는 7보다 왼쪽에 있죠. 둘 다 까마니까 같아도 되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데 A가 음수니까 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됐니? 어. 그럼 이제 이거하고 A가 0일 때도 성립하니까 세 개 합집합 해줘야죠. 언제나 구간을 나누게 되면 전체는 합집합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를 다 해볼 수가 없어서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해준 거잖아. 그럼 모든 수일 때는 합쳐서 생각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지? 정수는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되죠? 그렇죠? 6개겠네. 이렇게 푸는 거야. 음, 괜찮지? 음, 어, 됐어? 22번은 할지 아니? 22번? 했어? 22번도 이거 옛날부터 요즘엔 잘 안 나와. 요즘엔 잘 안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게 단골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추론 능력을 보는 건데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문제를 풀잖아. 어떤 문제를 풀든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모순이 되는 걸 버리는 거야. 답을 찾으려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걸 버리는 거야. 자, 문제 뜻이 뭐야? 참인 사람이 한 명이죠? 그죠? 참인 사람이 한 명이야. 그러니까 A,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 장학생을 지금 찾는 거잖아. 그죠? 장학생을 찾는 건데 한 사람만 참이니까 A가 참일 때, B가 참일 때, C가 참일 때, D가 참일 때, 이렇게 네 가지를 해보는 거야. 네 가지를 해봐서 모순이 되는 걸 버리는 거야. 찾는 게 아니라 모순이 되는 걸 찾는 거죠. 그걸 버리는 거예요. A가 참이면 나머지는 다 거짓이란 얘기죠. 그렇죠? A가 참이야. C가 장학생이다. C가 장학생, 참이니까 맞죠? 나머지는 거짓이야. 나는 장학생이 아니다. 장학생이란 얘기지? 그죠? 장학생이 한 명인데 벌써 두 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순이니까 버리는 거야. 됐죠? 자, 이제 B가 참이라고 해. 그럼 A는 참이 아닌데 C가 장학생이다. 그럼 C는 장학생이 아니죠? 그죠? B가 참이니까 나는 장학생이 아니다. B도 장학생이 아니죠? 그 다음에 D가 장학생이다. D도 장학생이 아니죠? 그렇죠? C의 발언은 거짓이다. 그러면 C의 발언이 참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D가 장학생이어야 되잖아? 한 사람은 장학생이 아니다. 한 사람은 장학생이다. 모순이지. 그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걸 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C가 참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거짓이니까. C가 장학생이다. 장학생이 아니죠. 나는 장학생이 아니다. B는 장학생이죠. 거짓이니까. 그쵸? C는 D가 장학생이다.
D가 장학생이라 참이잖아, C가. 그죠? 그럼 장학생이 두 명이네? 그치? 그러니까 모순이죠. 이것도 버립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모순이 되는 걸 버립니다. D가 참이야. 그럼 A가 장학생이다. 장학생이 아니죠. C가 장학생이 아니야. 나는 장학생이 아니다. 장학생이죠. B는 장학생이야. 그 다음에 C는 D가 장학생이다. 장학생이 아니죠. 이렇게. D는 C의 발언은 거짓이다. 그럼 C의 발언이 참이죠. 그렇죠? D는 참이지. D의 발언은 거짓이다. D의 발언이 거짓이니까, C의 발언은 거짓이니까, 장학생이 아니다가 맞지. 그럼 장학생은 얘죠? 그래서 D가 참이야. 그리고 장학생은 B야. 성실에 이해되니? 찾는 거? 예전에는 아주 단골로 나왔던 문제인데, 올림포스에 있는 거 보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모순이 되는 걸 버린다. 나머지는 다 괜찮니? 음. 산술기하 특히 신경 써서 보세요. 100% 나옵니다. 자, 기본 문제, 유형 문제는 뭐 그냥 쭉 보시고, 서술형부터 좀 봅시다. 서술형하고 고난이도만 풀자. 자, 1번 어떻게 풀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의 존재성이지? 역함수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가 뭐죠? 1대1 함수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같아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죠. 그렇죠?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x의 원소의 개수와 y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대1 함수가 되려면 단조 증가이거나 음,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해야 됩니다. 단조 증가라는 얘기는 둘 다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둘 다 양수가 된다는 거죠. 단조 감수면 기울기가 둘 다 음수가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건 뭐야? 기울기끼리 곱하면 양수가 나와야 되죠.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풀 때는 이렇게 푸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지? 그렇죠? 절대값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해결해 줘야지. 그 절대값, 변격값이 1이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줘야죠. 괜찮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없애면 되죠. ax-2에 x-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아니 음수니까 부호 바꿔야죠. ax 플러스 2에 x-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따라오셨죠? 자, 이거 기울기를 봐야 되니까 기울기는 x로 묶으면 되죠. a-2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이겠지.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겠네? 이거 x. 괜찮지? 자,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와 이게 둘 다 양수이거나 또는 둘 다 음수가 되니까 부호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부호가 같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양수겠죠? 이거 풀으란 얘기지? 이해 가죠? 그래서 A는 어떻게 돼? 바깥 범위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자연수 없죠. A가 2보다 크니까 A는 3이겠지? 괜찮니? 등호가 있어야 되나? 등호 안 붙죠? 어, 괜찮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의 존재성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이거나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1대1 함수는 단조중과 단조함수, 기울기가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곱하면 양수다. 이렇게 푸세요. 이 뜻이야. 오케이죠. 2번도 100% 나와. 합성함수에서. 그치? 새로운 함수 hx를 구하세요. 어떻게 한다? 뒤에 있는 함수를 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뒤에 있는 함수를 치환한다. Hf는 G다. 이 말은 뭐야? H의 fx는 gx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언제나 뒤에 있는 함수를 치환하는 겁니다. t라고 치환합시다. 됐죠? 그럼 좌변이 ht잖아? 그쵸? 좌변이 HT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돼? T에 대한 함수가 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있는 우변을 T에 관한 함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뭐를 치환했어? fx를 치환했으니까 fx가 뭐야? 2x 3을 t라고 치환한 거죠. 그럼 이거를 x는 하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로 나누고 t 플러스 3이지. 이거를 여기 있는 gx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럼 t로 바뀌죠. 괜찮지? 그럼 이제 ht는 t에 관한 함수니까 다시 x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치? gx가 뭡니까? gx가 3x 플러스 1이니까 3에다가 x 대신에 2분의 t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괜찮니?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럼 ht는 얼마입니까? ht는 1차는 2분의 3t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분의 9에서 2분의 11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로 바꾸면 t를 x로 바꾸면 되죠?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지? 100% 나와 시험에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번 3번은 무슨 얘기니? 3번 요 뒤에 거를 봤더니 이거 뒤에 게 어떤 얘기야? 이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 바뀌죠? F의 인버스도 G의 인버스. 이거는 G의 인버스도 F의 인버스니까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에 성립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지. 그렇죠? 교환 법칙에 성립합니다. F도 G는 G도 F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지? 그럼 교환 법칙에 성립하려면 K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따라서 자 F 덧지 G가 들어가면 되죠. 2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5 이렇게 G 덧 F가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5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이게 같다.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이게 이거와 같아야죠. k 넘어가면 k고 5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지.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자, 서술형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없네. 이거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혹시 연필이나 짝사랑 여기 거인데. 필
구했어? 네. 얼마? 얼마? 2번. 오케이. 항상 이제 이런 문제, 처음 보는 문제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는 항상 해보는 거야, 직접. 적어도 한 4개 정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 무슨 말이구나. 먼저 그걸 아는 게 중요해. 가를 먼저 해보는 거야. P가 소수이면, 소수니까 뭐, 2, 3, 5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2배다. 그러니까, F2부터, F2는 4란 얘기구나. F3은 6이란 얘기구나. 소수니까 F5는 10이란 얘기구나. 이 뜻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수이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소수이면 함수값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럼 소수가 아니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소수로 나타내 주라는 얘기지. 그치? 어떻게?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 이상의 자연수란 얘기는 왜 주어졌겠어? 이 이상의 자연수니까 소수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면 이렇게 쪼개주세요. 이런 얘기지. 이해 가죠? 그래서 만약에 소수가 아니야. 소수가 아니야. F4야. F4는 2 곱하기 2니까 F2 플러스 F2 이렇게 쪼개주란 얘기지. 소수가 아니야. F6이야.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F2 플러스 F3 이렇게 쪼개주란 얘기지. 괜찮지?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쪼개서 결국은 뭘로 고쳐라? 소수로 고치란 얘기지. 왜 소수로 고치면 나는 값을 아니까. 내용이 이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읽고 나서,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뜻인지를 알려면 몇 개를 해보는 거야. 몇 개를 해보면, 아,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소수로 나타나야 되니까 소인수분해 하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F40은 F 어떻게 됩니까? 5, 8, 40. 8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거는 F의 2의 세제곱 플러스 F의 5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2의 세제곱이니까 다시 소수로 계속 쪼개주면 되죠? F2, F2, F2 이렇게 쪼개면 되겠지? F5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소수들로 다 나타내면 이거는 2배니까 4, 이것도 4, 이것도 4, 이거는 10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22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괜찮죠? 자, 2번 해볼까요?
나왔어? 얼마 나와? 20. 24? 아닙니다. 25 맞아요. 25. 자, 이런 것도 그냥 하면 잘 안 돼. 그치? 일단 복잡하잖아. 복잡하니까 선생님 지론은 뭐냐면 수학을 할 때는 다 써놓고 그려놓고 보면서 풀어라. 머릿속으로 기억하지 마라. 다 써놓고 보면서 풀어라. 그래야 쉽다. 자, x에서 x로의 대응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얘기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1대1 대응입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고. 자, 2하고 F하고 더했더니 F4와 같다. 그냥 하면 잘 모르니까 그려놓고 풀어야죠. 자, 1, 2, 4, 5. X에서 X로 해야 돼요. 1, 2, 4, 5. 이 말이죠? 그죠? 자, 두 개를 더했더니 F4가 같아야 돼. 그럼 더해서 같은 걸 찾으면 2라고 4밖에 없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잖아. 그죠? 이거밖에 없잖아. 다른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F4는 무조건 5로 가야죠? 그렇죠? 4는 5로 가야 돼. 그럼 이제 F2하고 5는 2가 아니고 1이 아니고 2구나. 그럼 이제 2하고 5는 어디로 가야 돼? 2하고 4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 2가 4고, 그 다음에 5가 1일지, 2가 1이고 5가 4일지 몰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그려놓고 풀어. 그냥은 모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그려놓고 푸는 거지. x에서 x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1, 2, 4, 5. 이것도 1, 2, 4, 5.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2하고 4. 하나는 4로 가고, 하나는 1로 가야죠. 그 다음 이것도 4는 5로 가고, 그 다음에 2가 4로 갔으니까 2가 1로 가야죠. 그 다음에 5가 4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지. 괜찮지?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거야. 세 번째. 이거를 만족해야죠. 자, 이번에는 역함수야, 역함수. 역함수니까 거꾸로. 이게 y값이잖아. 그치? y값 2라고 2가 더했더니 6이 돼야죠. 거꾸로 간 게 6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거는 1이 5잖아. 1이 5니까 2가 1로 가야죠. 그래야 6이 되지. 이렇게. 괜찮지? 어. 자, 이것도 2라고 2야. 2라고 2가. 1은 2야.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죠? 그쵸? 그래 6이 되지? 근데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치? 이건 안 돼. 그럼 이게 답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지? 근데 처음에 그, 4가 왜 5모 버전? 왜냐면 두 개를 더한 거와 4가 간 거하고 같아야 되잖아. 4가 대응한 값하고 이거 대응한 값 두 개가 더한 게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2, 4, 5 중에 두 개를 더했을 때 나머지 하나가 나오는 게 2라고 4를 더하면 5밖에 없잖아.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5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는 무조건 5로 가야지, 4는. 이건 5로 가야지. 그치? 여기 y값 중에서 두 개를 더했을 때 나머지 하나가 되는 값이 2하고 4하고 5밖에 없잖아. 1, 2를 더하면 3인데 3이 없잖아. 그 다음에 2, 4를 더하면 6인데 6이 없잖아. 4, 5를 더하면 9인데 9가 없잖아. 근데 2하고 4를 더하면 5잖아. 그러니까 4는 무조건 5로 가야지. 괜찮지? 음. 성취가 됐어? 예? 자, 항상 그려놓고 보면서 푸세요. 자, 3번 해보세요.
이거 구간이 저번에 자로 합성함수 때처럼 딱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래프 그려. 구간이 딱 정해졌으면 선생님이 합성함수 설명했을 때 그 그래프처럼 그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지. 그죠? 그게 안 돼. 구간이 양쪽이 다 트여 있어서 그게 안 돼. 그렇어? 9, 3번? 아니, 분수.
충분히 생각해봐. 자, 일단은 그래야 되죠, fx를. fx가 2x 플러스 3,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2,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그래야지, 이제. y축, x축, 원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여기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1보다 크면 x 플러스 2,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고,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2니까 여기를 지나겠죠. 이렇게 생겨. 여기가 2분의 3이죠. 근데 나는 뭘 그리는 거야? f도 f를 그리는 거지. 그럼 x에다가 fx를 넣으란 얘기죠. 2fx 플러스 3. f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여기는 fx 플러스 2. f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지. 맞아? 그치?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줘야 돼? 이제 f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또 바뀌어. 그치? 구간이. fx가 마이너스 1인 거를 먼저 찾아줘야죠. fx가 마이너스 1인 거. 이거지. 자, y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은 얼마니? 밑에다 넣어야죠. 여기다. 어,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넘기고 나누면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크거나 같을 때 나눌 때 이때 x의 값이 되는 게 뭐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 fx가 1로 들어와야 돼. 그치? 근데 x가 마이너스 2가 여기잖아? 이거보다 작을 때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이 그래프지? 그렇지? 2x 플러스 3이 fx 대신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2x 플러스 3이 들어와야 돼요. 이제 뭐가 문제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함수가 두 개잖아. 함수가 두 개니까 그 두 개가 일로 들어와야 돼. 이해 가시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두 개가 있잖아. 그 두 개의 그래프가 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는 2x 플러스 3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는 x 플러스 2가 들어와야지. 그렇지? 이건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렇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요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때는 요게 1로 들어가야지.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2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 설명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f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F도 F의 그래프는 몇 개가 돼? 3개가 되겠죠. 맨 위에 거 2에다가 2x 플러스 3 플러스 3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거 밑에 거 2x 플러스 3 플러스 2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x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3개로 나누시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쭉 한번 써보세요.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이거 이해 갑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어차피 둘 다 직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연결할 때는 특이점만 알면 돼. 어디서 꺾이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 그쵸? 다 알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원함수가 마이너스 1일 때 꺾이죠? 마이너스 1일 때 알아야 되겠지. 특이점. 그쵸?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일 때도 알아야 되겠지. 그치?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꺾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일 때도 알아야지. x가 0일 때 y축이니까 y축이 어디를 지나는지 알아야 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y가 0일 때도 알아야지. y가 0일 때 x축과 어차피 x축과 y축과 그래프가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y가 0일 때도 알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점을 알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x가 마이너스일 때. 그 다음에 뭐를 구하는 거야? f도 f 값을 구하는 거지?
그렇죠? F도 F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F도 F에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는 얼마입니까?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죠. 그렇죠? X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마이너스 4에서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F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1이죠? 이건 1 나오겠네? 괜찮지? 그렇죠? 이거 구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F도 F에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면 뭐 아무 데나 넣어도 되잖아? 마이너스 1이면 1이죠? F2를 구해야죠? 음. 그러면 X가 1이면, 밑에 거죠? 그럼 3이지? 괜찮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입니다. X가 0일 때, F도 F에 0일 때, X가 0이면 밑에다 넣어야죠? 그럼 F2지? 2는 또 밑에다 넣어야죠? 그럼 4지? 그렇죠? X가 0일 때는 4. 괜찮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Y가 0일 때 X 구해야 돼. Y가 0일 때, 0은 F도 F의 X야. 다시 말하면, F의 fx, 이게 0일 때, Y가 0일 때. 괜찮지? 네.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Y가 0일 때는 어디입니까? 밑에 거죠? 그렇죠? 요 그래프지? 그치? Y가 0이 되려면, Y가 0이 되려면 요 그래프니까, 여기다 0 넣으면 3 넘기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F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0입니다. 아니, 이게 0이 아니라 fx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또 위에다 넣어야죠. 그렇죠? 위에다 넣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두 번 구해주는 거죠. 넘어가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9,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9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분의 9일 때 y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개의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보다 뭐 마이너스 3일 때 하나 더 합시다. 이렇게. y는 4까지 해줘야 되죠. 1, 2, 3, 4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1이야. 마이너스 2일 때는 1. 이 점이죠. 마이너스 1일 때는 3. 여기죠. 0일 때는 4. 여기죠.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크죠. 이렇게 되겠지. 요거죠. 음. 요거의 넓이를 보여주면 되지.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괜찮니? 이해되니? 이거를 조금 더 같은 기울기가 아닌데 같은 기울기처럼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잘 안 되면 이렇게 해줘야지. 할 수 있어야 해요. 합성함수 그래도. 다시 한번 봐. 이해 안 가면 다시 질문해. 그래서 직선일 때는 저렇게 특이점만 가지고 해도 돼.
됐어? 음. 어, 그러니까 합성 그 함수의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fx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 fx가 두 개잖아. 그쵸?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야. 그럼 이제 fx가 마이너스 1이니까 fx가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누잖아. 네, 그러니까 작을 때는 요 그래프잖아, 요 그래프. 네,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두 개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래프가 두 개니까 두 개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 fx에 요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요 노란 거와 하얀 거. 그치? 그러니까 노란 거는 2x 플러스 3이니까 2x 플러스 3이 fx로 들어가는 거. 그거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그 그래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하얀 거. 하얀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하얀 거 x 플러스 2가 fx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이해가지?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전부 다 직선이니까 특이점만 보면 마이너스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0일 때 특이점. 직선이니까 꺾이는 점은 보자는 거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그 다음에 y가 x축. x축은 y가 0일 때 이렇게 네 개의 점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직선이니까 직선에서 어차피 교점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치? 나머지는 직선이니까 연결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점을 찍어보면, 네 개의 점을 찍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을 찍어서 연결해서 구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특이점 어떻게 보셨어요? 특이점은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두 개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일 때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0일 때도 X가 Y축하고 만나는 점. X가 0일 때도 구하고 X축과 만나는 점 Y가 0일 때도 구해주자는 거지. 두 개를 더 구해주자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X축, Y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 점과 이 점도 알아야 되지 않니? 이런 뜻이지. 근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특이점이죠. 그렇죠? 이 두 개만 알면 돼. 나머지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 점도 알아야 넓이를 구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X축, X가 0일 때도 구하고 Y가 0일 때도 구해주면 점이 4개가 찍히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니? 선생님 얘기는 그래. 어. 근데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f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둘로 나뉘어. 그치? 그러니까 fx가 y값이니까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뉜다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차피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fx 대신에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f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오른쪽을 보니까 함수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fx에는. 이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노란 게 들어가야 되니까 노란 게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x 플러스 3이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하얀 거잖아. 하얀 게 이거잖아. 이게 들어가야 된다. 어,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세 개가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프 그려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지. 됐죠? 그래서 직선 하나, 둘, 세 개. 근데 특이점만 구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지. 어차피 특이점은 이 점과 이 점이야. 근데 X축, Y축이기 때문에 두 점을 더 구해준 거라고. 그래야 넓이 구하니.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오케이죠? 음, 까지 하시고. 이거는 선생님이 테스트에 낸다고 했으니까 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바꾸는 거야, 숙제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그냥 교과서 변형을 줄 생각인데 교과서 변형을 발표 문제나 어려운 것만 어차피 교과서도 풀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너는 적어줄게. 마플에서 그 역함수 어떻게 낸다고? 토요일 날은 그거 줄게 숙제. 알겠지? 교과서를 교과서 변형도 줄까? 같이 줘.